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의 이순교입니다. 오늘 제목은 3주기 인증 제도에 대한 평가와 4주기 평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내용을 구성할 때 3주기, 4주기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여서 제가 이제 의료기관 평가 시절부터 이제 병원 내에서 인증을 세 차례 준비를 하고, 그리고 2010년에 인증원이 이제 발족을 할 때 실제 함께 참여해서 이제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사업도 함께 같이 진행하고, 중간에 개정하는 작업에도 같이 진행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운영하고 있는 인증 제도의 장점도 꽤 많긴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위주로 해서 개선 방향 위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의 목적은 아마 다들 아시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제 인증제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할 때 스스로 자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가 이걸 유도해서 의료 소비자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인증제도의 목적입니다. 네, 이제 과연 지금 한 12년 정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증원에서 평가 나오는 그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아직 가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야 할 바가 맞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원이라는 기구를 설립한 취지를 저희가 다시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의료기관 인증 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는 훨씬 먼저 인증 기구를 설립을 했고, 설립할 때는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목적일 거고요. 지금 독립 비영리 조직이고, 그다음에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에서 스스로 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의도로 이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호주의 그 인증기구에서 우리가 인증기구를 운영하는 철학은 이렇다라고 이제 명시해 놓은 게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 인증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가 아니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모두 다 헌신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이고,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성과를 지속해서 높이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조직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자발적인 문화를 형성하게끔 유도하는 게 이제 호주 인증기구의 철학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철학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설립 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끼리 스스로 지속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의료기관 인증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병원 협회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학회 회장님과 같은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증원이 설립이 됐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지금 의료기관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변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제 국가 산하기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자발적인 부분과 의료의 그 전문가 집단의 그런 참여에 대해서 혹시 제한점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인증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아마 인증원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안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시간 관계상 네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기준에 대한 개선 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 있는 그 인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사위원회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행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인증 기준이 최소 기준을 의료기관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랙티스를 요구를 하는 것이냐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규정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종별로 실제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별 기능을 단계적으로 잡아가는 그 노력을 최근에 또 복지부 정부 산하에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정한 방향대로 이제 종별 역할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같이 보면 의원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역할이고 여기 보면 간단하고 흔한 질병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곳이 의원이고요. 병원과 종합병원은 이제 입원 환자를 주로 케어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그다음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주로 하는 곳이 병원과 종합병원의 주요 업무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여기 보시면 중증 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기관이고 조금 더 역할을 보면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그다음에 합병증이 높은 환자들, 그다음에 특수 장비나 시설 등을 이용해야 되는 환자들,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서 복잡하고 고위험인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역할이 의료기관마다 조금 다르고 물론 아직은 역할이 좀 혼선이 돼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과 종합병원은 그에 맞는 환자들을 주로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시고 상급종합병원은 그에 맞는 환자들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이다 보니까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기준이 좀 없는 게 있고요. 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따라가기 힘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그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주기하고 4주기에 추가된 인증 기준을 예시를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3주기에는 지금 뭐 신속 진료 대응 체계, 위험 관리, 항생제, 내성균 환자 관리 체계 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고난이도 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요. 4주기 예시를 보면은 이제 수술실 출입 제한 관리 그리고 혈압관리법에서 수혈관리위원회하고 수혈관리실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증 기준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에서 비상경보 장치하고 보안전담 인력 배치하라. 라는 이게 관련된 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증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분석을 해보면 아마 인증원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의료의 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의료의 질과 밀접한 내용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이 새로 추가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증 기준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는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기준 개발을 이제 2단계 인증 개편할 때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 병원의 인증 기준이 모두 동일하다 보니 이제 병원 규모와 역할에 맞지 않는 문항에 맞춰서 인증을 준비를 이제 해야 하니 인증을 어떻게든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느라 매우 고생하고 있는 이제 중소병원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조사위원으로 나갔을 때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규모상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이제 필요 없는데 이제 많은 위원회를 비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준행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레피드 리스판스 팀이 과연 요런 규모의 병원에서 필요할까? 항생제와 관련된 그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이 병원에서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상급종합병원도 어려운데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문항들이 이제 한꺼번에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노력이 그 병원의 실질적인 질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인증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인증은 함부로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허들의 역할만 제공한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인증조사위원으로 여러 병원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 병원들을 방문하면 우리 나라의 이제 의료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경영진들도 그렇고 의료인들도 그렇고 실제 인증제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강한데 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 굉장히 이제 어려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중소병원에 맞는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문항뿐만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미니멀 리ኳ이먼트라고 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그게 의원이든 상구종합병원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정해놓은 게 법일 거고요. 그리고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손을 씻는다, 주사제를 재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료기관으로서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항목들은 이제 이게 인증을 신청한 병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은 지켜야 되는 그런 국가 환자 안전 목표로 따로 분리를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멀 리ኳ이어먼트에 해당하는 그 기준들은 지금 인증 기준에 이게 섞여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준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이제 기준이고, 이거는 인증 제도가 아닌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국가 환자 안전 목표도 환자 안전법에 환자 안전 기준을 만들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증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걸 잘 준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 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있고 또 보건소 등이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는 각 단체들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 인증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건 아까 인증의 목적에서 봤듯이 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인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항들이 지금 인증 기준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발췌를 해서 요거는 이제 순수한 인증 기준으로 발췌를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해서 기준을 좀 분리를 하고 요거는 이제 인증 제도로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평가는 법이나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같은 것들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다니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문항은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운영 체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질적 평가를 하고 굉장히 질적으로 잘 우수하게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 인증에서 탈락시키냐 아니면 인증에 붙이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들의 모범이 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인센티브 어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로도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약간 도식화하면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은 가장 미니멈은 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환자 안전 목표, 그 다음에 인증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인증 문항 중에 그렇게 지키기 어렵진 않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질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인증 입문 문항으로 좀 분리를 하고 어려운 문항들은 인증 상급으로 분류를 해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단계별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의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단계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입문 과정을 신청하겠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상급으로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열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의료기관은 사실은 걷지도 못하는데 뛰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인증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가 환자 안전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인증 기준에도 1장에 환자 안전 목표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주기, 2주기, 3주기 지금 4주기에 거쳐서 이 기준의 내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하는 거는 이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최근에 환자 안전 그 중앙센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환자 안전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하셔서 주기마다 이 환자 안전 목표 혹은 국가 환자 안전 목표를 업데이트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기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표준화하고 정착화, 제도화시키는 것을 이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 안전 목표도 물론 종별로 좀 달라야 될 거고요. 여기 뭐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중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들여다보면 여기는 우리 의료기관 인증 제도도 그렇긴 한데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환자 안전 목표하고 병원급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 목표는 물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급에서도 조금 종별로 환자 안전 목표를 나누어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인증 기준을 개정하는 그 절차의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인증 기준 그 첫 번째 버전 만들 때도 참여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버전 개정할 때도 참여를 하긴 했는데 이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인증원에서도 아마 행정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인증 기준을 검토하는 기간이 매우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오르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이제 급급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개정할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소 폐쇄적이고 너무 급하게 이제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4년에 한 번 개정되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럴 만한 기준이 과연 들어왔느냐라고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워크숍이나 연구 등을 통해서 다음 4년 뒤에는 어떤 기준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걸 긴 안목에서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최근에는 에비던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지금도 아마 그 문헌 서치를 당연히 하고 계시긴 할 텐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서치를 하셔서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예비 기준이 만약에 선정됐다라고 하면 바로 시범 문항으로 가기 전에 필드 리뷰와 파일럿 스터디와 그를 통한 리파인먼트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인증 기준으로 추가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라고 하면 새롭게 4주기에 들어온 기준이 왜 들어왔고 그게 왜 중요하고 하는 근거나 이유들이 충분히 이제 쌓이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게 충분히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의 소통이 좀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드는데요. 이제 4주기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사실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직원이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어머 4주기가 나왔어요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인증원 입장에서는 인증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증 제도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의료기관하고의 소통이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통의 강화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나 인증 기준이 개정된 거의 배경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창구가 이제 설명회 할 때 발표하는 내용의 전부인데 그 내용 중에는 궁금한 내용,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Q&A를 통해서 물어보면 해소가 되는 답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굉장히 50년 넘게 먼저 진행했던 TJC 사이트하고 여기 이제 우리 의료기관 인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TJC에는 스탠다드라는 메뉴가 아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본인들의 스탠다드의 개정 과정도 나와 있고 스탠다드 필드 리뷰를 어떻게 하고 있고 새로 지금 추가되고자 하는 예정되는 문항들은 뭐가 있고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서 의료 현장에서 보고 이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이 열려 있고요. 우리 인증원도 이제 10년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그 스탠다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메뉴는 없고 주로 자료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혹 얻게 되는데 이제는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인증 기준에 대한 이 레셔널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면 달리 잘못 해석해서 문항을 준비하는 일이 거의 없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아직 국내 인증 기준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요 부분도 좀 강화할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 중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여기 이제 R3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인증 기준 중에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할 거나 아니면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기준이 디벨롭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그 항목마다 다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 R3라는 게 Requirement, Rational, Reference 이 R 세 개를 가지고 이제 R3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문항이나 개정된 문항에 대해서도 왜 이거를 추가했는지 그 근거는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증원에서도 이런 기능을 좀 바쁘시지만 마련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육 기능 강화인데요. 그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과 교육 자료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기준 자체에 대한 설명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족하고 기준 자체를 넘어서 더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것도 아직 국내에서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증 기준에 대해서 조사위원하고 소관병원이 각자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하는 과정 중에 단어에 집착한다, 전체 취지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의료기관과 조사위원회 갈등이 실제 조사할 때 막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조사위원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 이해와 준비를 해서 스스로 질량상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은 본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나 예시나 자원 등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참고로 JCR이라는 곳에 조인 커미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소시스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이 여기도 10년째는 이런 거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밖에 안 된 인증원에 이걸 다 요구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한국은 또 속도감 있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인증 기준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그 약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아예 그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챕터별로 주제별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은 책으로 발간해서 물론 돈을 받고 의료기관에 팝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이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의료기관 인증 기준만으로는 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또 개발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 자료를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증 결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3주기 인증이 다 끝났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인증원에는 문항들 중에 모든 병원에 골고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특정 문항들에 대한 정보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못 지켜지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도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관에서 못 지켰기 때문에 인증 불인증에 대한 데이터로만 활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인증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이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요.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그 성과를 저희 의료기관에게 보여주시면 인증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조금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불인증 합격 불합격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필요하겠고 요거는 아마 다음 토론회에서 더 깊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위원 전문성 확보 부분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사위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을 거라고 플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지금쯤 한 단계 더 높여서 선정을 해서 좀 솎아내는 과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질량상 전담부서의 책임자 경력이 있거나 병원 경영자의 이력이 있거나 그리고 나이는 50세 미만을 뽑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료 시스템과 질량상에 대한 기본 컨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사위원으로 이제 뽑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증을 받을 때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피검자의 구조로 서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인증을 받는 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문항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인증의 목적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도와주는 전문가이고 실제 수검을 받는 의료기관은 전문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학습자의 이 구도로 인증 평가를 좀 변경시키는 거를 진행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기관 인증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만 보면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인증 통과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선해야 되는 걸 이제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을 계기로 해서 이런 추진 동력을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게 되는데 인증이라는 객관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그런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제안한 건 크게 4가지인데 일단 기준 인증이라는 제도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제 그 인증이 작동되는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엇박자가 나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인증에서 원하는 바는 성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는 이제 졸업한 것 같거든요.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이제 교복도 새로 입고 책가방도 새로 싸고 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을 깊숙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초창기에는 이제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의 참여가 조금 소홀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전문가 그룹이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혁신 개선하는 인증원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실 있게 잘 추진을 해서 병원이랑 같이 그 성과를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증원이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 인증제도가 좋고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좋지 않다 그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 인증제도의 좋은 점을 갖다 우리가 취하고 우리나라만의 그 인증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증제도를 또 리드하는 그런 인증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